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이 한 생활의 정보가 있는 시간 9월 2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워싱턴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중에도 경제가 서서히 재개되면서 한 달에 걸쳐 워싱턴 일원의 한인 비즈니스 경기를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열기가 식지 않고 달아올랐던 주택시장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청취자 여러분이 집을 사고 팔 때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뉴스타 1등 부동산 에드워드 오 대표와 라니 오 대표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서 화음을 맞추고 오셨습니까? 네, 잘 맞습니다. 연습 많이 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에드워드 오 대표 인사해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1등 부동산 뉴스타 부동산에서 열심히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대표 에드워드 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등 뉴스타 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께서 이 퍼스네임은 다른데 라스네임은 똑같아요? 룸메이트입니다. 룸메이트? 상하수를 같이 쓰시는 분이군요. 방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참. 근데 이렇게 두 분이 같은 직장에서 또,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시고 또 같은 업종에 같이 종사를 하시면은 아주 24시간 함께 서로 교류를 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겠어요. 유리한 면이 많겠습니다. 글쎄요. 꼭 좋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말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저녁 때 안 됩니다. 네, 행복한 거죠. 그렇습니까? 네, 본론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참,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이신 두 분께 이 코로나 시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코로나로 모든 경제가 셧다운이 되었었던 상황인데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쏟아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네. 막대한 현금을 동원해서 개인을 살리고 가게를 살리고 또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었죠. 그리고 대출 이자를 최대한으로 낮추어서 개인과 기업들이 대출을 할 수 있게 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내놓았고요. 네. 덕분에 부동산 시장은 큰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셧다운된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한 주거지에 대한 욕망과요. 네. 최저의 이자율이 맞물려서 개인들이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고 네. 아시는 것처럼 매물에 비해서 바이어들이 많이 몰린 덕분에 각 네. 매물마다 여러 개의 오포들이 서로 경쟁하듯 들어오게 되고 결국 웃돈을 주고 집을 살 만한 상황까지 있었고요. 네. 당연히 그걸로 부동산 가격은 급속히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동산 가격이 급속히 상승을 하게 됐다. 그렇다면 집을 갖고 계신 분이 집을 좀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추리가 가능한데 그런 반대로 말이죠. 네. 그분들이 집을 팔고 난 다음에 또 새 집을 사면 그 집 또한 올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다면은 결국은 손에 쥘 수 있는 이익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고 그냥 주저앉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자율이 최저이기 때문에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집이 30만 불인데 네. 30만 불짜리 집인데 한 달에 모기지가 2,000불을 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자가 4.5기 때문에 네. 하지만은 내가 이사가고 싶은 집은 50만 불짜리 집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는 이자가 2.5면은 살 수 있는데 거기 역시 2,000불만 내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초이스는 50만 불에 조금 더 크고 쾌적한 공간이고 이자도 낮고 그런 집에 똑같은 매달 모기지를 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플러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자율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자율을 제대로 갖고 계시면은 가장 좋은 시기에 좋은 이자율을 갖고 계시면은 좋은 집을 장만할 수 있고 또 내 집도 지금 이 시기에 파신다면은 충분히 바이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가격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윈윈 시츄에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이자율이라는 건 각자 개인들, 구매자들의 어떤 크레딧 포인트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그 이자율이란 거는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이제 기본 이자율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각 은행에서 그 이자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이 주는 이자율이 있는데, 네. 각 개인마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크레딧이나
그다음에 인컴이 어떻게 됐든지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리고 또 다운페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거는 맞지만은 지금 워낙에 정부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자 자체가 낮기 때문에 네. 지분을 살려고 하면은 일단은 너무나 좋은 이자율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각자의 신용하고도 이제 관련이 돼 있는데, 네. 두 분께서 이렇게 보시면 말이죠.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문가들이잖아요, 두 분께서는. 네. 근데 이제 일반 우리 셀러든 바이어든 간에 일반인들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러한 시기에 지금 란유호께서는 말씀하실 때 이자율이 적합하기 때문에 좋은 적정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시기에 부동산 구입이 안전할까요라는 이런 퀘션을 만약에 누군가가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시는 안전한 것이라는 것은 코로나에 대해서 안전한가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보면은 모든 경제가 많이 지금 마비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택을 구입을 하는 거, 실질적인 우리가 수요자 입장에서는 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은 30만 불짜리 집에서 사는데 50만 불에 더 넓고 이런 쾌적한 데로 이제 이사를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흐름인데 만약에 그렇게 옮겨갔을 때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있어서 예측하시기에 이제 전문가들이시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시기에라도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뭔가 좀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수요가 많으신지 아니면 그렇죠.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제 그분들에게 팁을 주신다면 어떤 팁을 주실 수 있나 그걸 여쭤본 겁니다. 네네. 네. 저희들이 또 볼 때는 네. 현재 부동산이 저희가 미국 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버지니아, 그렇죠. 메릴랜드 DC는 우리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이 수도권의 집 가격을 대도시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알고 계시는 뉴욕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같은 것에 비하면은 아직도 워싱턴 DC 지역은 너무나 집값이 많이 낮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미국 수도권의 지역에서 가장 높게 집값이 높아도 충분히 업보일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낮다는 거는 아직도 우리가 갭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년 전에는 과연 우리가 100만 불짜리 50만 불짜리 100만 불까지는 아니고 50만 불짜리 타운하우스를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50만 불은 타운하우스가 기본입니다. 심지어는 뉴 타운하우스들은 100만 불짜리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집을 샌프란시스코 한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뉴욕 한가운데 놨을 때 얼마 정도의 가격이 되겠느냐. 그죠? at least 2, 3밀리언은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아직도 버지니아나 DC, 메릴랜드는 집값이 싸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에 좋은 이자로 집을 살 수 있다면은 충분히 뛸 수 있는 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주 저는 세이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머지않아서 정부에서도 발표하기를 이 팬데믹은 이제 곧 종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독감처럼 감기처럼 이제 안고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확실치는 아니지만 이제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그렇다면은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활동성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정보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는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전문가들하고의 이 교류는 별로 많지가 않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분들이 점차적으로 그리고 왜냐하면 또 이 결혼하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결혼하는 분들도 새 집 마련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같이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침체가 돼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9월이잖아요. 그럼 이 시기에 내일이라도 당장 뉴스타 1등 부동산에 누군가가 방문해서 집을 사고 싶다 이러면서 이런 분들에게 이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혹시 있으실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지금 걱정하시는 게 지금 부동산을 사는 게 네. 안전한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죠. 지난 한 5월, 6월까지만 해도 다들 아시다시피 집들이 없어서 난리였어요. 네. 그래서 집 하나에 오퍼가 막 5개, 10개, 많게는 막 20개 이상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네. 집 사는 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지난 한 여름 동안에 잠깐 네. 부동산 시장이 약간 쿨다운이 되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네. 이 시점에 이제 집을 사면은 뭐 마켓이 또 뭐 왕창 떨어져가지고 손해를 보거나 그러진 않을까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맨날 얘기하는 게 그 집 구입을 할 때 가장 좋은 시기는 가장 좋은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집을 사는 게 이게 투자용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정말로 그 집에 이사를 하고 거주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집을 사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저런 거 눈치 보고 뭐 상황 보고 따지지 말고 지금 당장 구입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상승하는 중이라면 네. 이제 그런 걱정들을 전혀 안 하시겠죠. 어차피 집을 사서 이제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필요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집값이 오를 테니까는. 근데 만약에 지금 집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럴 때 집을 사는 건 솔직히 좀 불안하죠. 근데 그래도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집을 사고 나면 그 집은 이제 투자용이 아니에요. 저희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랑 필요에 의해서 집을 사는 거랑은 완전히 성격이 틀린데 네.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 집을 사고 그 집에서 내가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항상 올라갈 때도 있지만은 떨어질 때도 있고 네. 떨어지다 보면은 어느새 또 올라가고 있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느 시점에 사가지고 뭐 조금 있다가 뭐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보면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조금만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내가 투자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또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내가 필요로 의해서 집을 산다 하는 경우에는 지금 사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굉장히 특수 상황이잖아요. 아마 두 분께서도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 맞닥뜨릴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코로나가 사실은 작년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올해하고 지난해하고 비교할 때 이 부동산의 어떤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전문가들이 보실 때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작년 처음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네네. 처음에 이제 그 집을 파시고 가실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을 보여주는 걸 사람들이 꺼려해서 아예 그냥 못 오게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겼는데 네. 아마 거기서부터 약간씩 그런 우리 비링이 조금씩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사 가야 될 사람들은 있었는데 그때는 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5, 6월까지는 그래도 조금 조용했던 상황이었고요. 네네. 조금씩 천천히 갔던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고 이사를 나가야 되고 왜냐하면 벌써 계약은 돼 있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집을 보러 다녀야 되고 그런 손님들이 움직이면서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 하나에 자기는 이제 파는 건 나중에 팔고 빨리 먼저 사고 내가 집을 비우고 나서 사야 되겠다. 아니 사고 나서 이 집을 내가 이사를 가고 나서 아무도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안 살면서 좀 세이프하게 집을 팔아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고래에서 조금씩 사람들이 몰리면서 아마 계약서들이 한두 개씩 더 생기면서 또 올해를 같이 보면서 한꺼번에 다 똑같이 핫해졌던 것 같아요. 네. 마켓 자체가 갈수록 그게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풀리면서 이자는 더 낮아지고 최저 이자로 가기를 더 원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뭐 비슷한 시뮬러지만은요. 네. 30대, 40대 저희가 예전에는 그분들은 집을 사지 않았는데 젊은 층들이 수입이 높아지면서 IT 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수입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집에서 일을 했잖아요. 네.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콘도에 예전에는 살았는데 콘도에 사니까 맨날 허즈밴드 와이프가 싸우고 뭐 아이까지 있고 학교 같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수록 더 큰 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웨스트로 빠지면서 큰 데를 더 선호를 했어요, 집을. 예. 그런데 올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백신을 맞고 백신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정부가 네. 불러들이고 있죠. 다시 네네. 일을 들어오라고. 예. 저희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예상에 다 외근을 할 줄 알았는데 현재 가버먼 워커들은 다시 정부가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빠져나가는데 그 도시의 부동산들이 조금 더 픽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그게 조금 다른 점을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건 정말 이 많은 분들이 캐치하지 못한 부분을 갖다 라니오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단하십니다. 이 라니오께서 말씀하실 때 이 워싱턴 D.C. 이 가버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워싱턴 D.C.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집값이 사실은 뭐 뉴욕이나 이 캘리포니아 쪽 뭐 이런 데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동산은 그럼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너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그 부동산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제 그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또 그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그 로케이션인데요. 네. 위치인데, 이 좋은 위치를 저희가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는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개발이 진행되는 곳이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지역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 구입하는데 실패가 없어지는데, 네. 근데 또 이런 것들이 또 제대로 파악하기가 만약 힘들다. 내가 이 동네를 잘 몰라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내가 잘 모른다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가장 비싼 지역이 또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싼 지역에 만약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렇게 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아니면은 내 집이 가격이 뭐 왕창 오르는 그런 이제 대박을 터뜨리진 않더라도 최소한 중간 이상의 투자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위치를 아까 저기 여쭤보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게 되면 네. 저희가 이제 항상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한국 분들은 네. 학군을 많이 따지게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자제분들이 지금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없을 수도 있고요. 지금 방금 저희 라니 브로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신혼부부들,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많이 집들을 구입하는데 그분들은 자녀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벌써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출발을 한 상태면은 네. 솔직히 학군은 전혀 저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데 사실 내가 학군이 필요하지 않다고 다른 사람들도 학군을 신경을 쓰지 않진 않습니다. 그리고 학군이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동산에서 위치를 따질 때 또 하나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군이라는 거 저희가 명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말이죠. 지금 이제 만약에 집을 팔려고 하는 경우에 네. 물론 무턱대고 무조건 요즘 집값 올랐다 해서 막 그냥 내놨다고 뭐 집값이 막 많이 받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손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집만 또 만약에 그렇다고 그래서 파는데 집만 좀 이쁘게 꾸며놓으면 잘 팔리고 뭐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뭐 요즘에 뭐 집 팔기 쉽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여러 사람들이 그냥 진짜 전부 다 도사들이에요. 전부 다 선생님이고 전부 다 박사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 어떤 유의해야 될 부분 또 꼭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정말 셀러의 마켓인 거는 많은데 아직까지는 셀러의 마켓입니다. 7월, 8월에 아시다시피 정말 사람들이 1년 반 넘게 밖에 네. 못 나가 있다가 모든 사람들이 베케이션을 갔다 온 것 같아요. 정말 주위에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왔다 갔는데 그러면서 약간 마켓이 조금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네. 하지만 그 전에도 지금도 집을 as is 있는 그 상태로 파시는 분들은 조금 팔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값을 받기는 힘들고 네. 어떤 점이 제일 크냐면은 내가 집을 샀는데 이 집은 고쳐서 살아야 된다 했을 때 2만 불을 들여야 돼요. 그 집을 고칠 때. 근데 그 2만 불은 캐시를 가져와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집을 팔고 내가 공사비가 없으면 못 고치는 집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집은 다 고쳐졌어. 근데 그 집이 딴 집보다 2만 불이 더 비싸요. 그렇다면 나는 그 2만 불을 캐시로 안 갖고도 되고 30년 융자를 받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들 선호하기를 내가 왜 고생하고 머리 아프게 컨트랙터 연락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하느냐보다는 집이 다 된 것을 선호를 합니다. 바이어들이. 그런 점을 유의를 해서 셀러분들께서는 집을 조금은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집을
에이전트하고 상의 없이 미리 고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에이전트하고 상의하시고 아니면은 인테리어라든지 저희처럼 이렇게 스테이징 같이 서리파이드 다 되신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색을 원하는지 흰색으로 다 칠해놓고 본인들끼리 다 해놓고 원하시는 대로 해가지고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집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어떤 걸 좋아할지 전문가들한테 꼭 받으셔가지고 원하는 색깔, 원하는 캐비넷 그리고 다른 데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마시고요. 돈을 집어넣고 뽑을 수 있는데 그거는 잘하는 에이전트면은 누구나 압니다. 어디에다가 돈을 써야 되는지. 그거를 미리 생각을 하시고 공사하시기 전에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하셔서 같이 함께 일을 하시고 좋은 가격에 파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근데 참 지금 제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라니오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집 싸게 사는 게 좋다. 그런데 또 저와 함께 있는 사람은 다 고쳐 집 사는 게 그게 이익이다. 그래서 몇 번 다툰 적이 있는데 제 얘기를 딱 하니까 제가 얼굴이 좀 부끄러워지네요. 네. 제가 그리고 시간이 좀 아깝다 그러는 것은 이 두 분 너무나 이 라니오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말씀은 좋은 점에 얌전하게 하시는데 아주 핵심 부분을 파헤치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좀 더 긴 시간을 한번 모셔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말이죠. 뉴스타 1등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 또 여기 워싱턴이안 한인 여러분에게 좀 확실하게 메시지를 좀 남겨주십시오. 네, 저희 1등 부동산 뉴스타 부동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희 회사는 말 그대로 모든 한인들에게 1등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축적해온 1등 부동산의 실력과 그다음에 또 전국 30개의 지점, 그다음에 2,000명이 넘는 에이전트가 있는 뉴스타 부동산의 네트워킹을 두 개를 이제 합쳐서 만들어진 현재 지금 한민족 최대 부동산 전문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은 미국 전역뿐만이 아니고 한국까지 저희가 사무실이 다 있어가지고요. 한국까지 네트워크 연결되고 또 저희도 담당 고문 변호사분들 계시고요. 또 타이틀 회사도 그다음에 융자 회사, 건축 회사, 보험회사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매매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1등 부동산 뉴스타 부동산은 이보다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는 살아있는 회사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너무나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을 갖다 함께 했는데 나중에 좀 긴 시간을 많이 갖고 좀 더 유용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콘텐츠본부 이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